제가 15년간 외도를 했는데 남편이 알게 되었고 남편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지만 제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고 애원해도 남편은 처음에는 제게 분노하고 상간남을 폭행해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지금은 분노를 하진 않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면서 사업이나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참 많이 안타깝죠. 일단 중요한 건 아내가 15년간 외도를 했다. 결혼생활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년이라고 하면 절반을 외도의 결혼생활이거든요. 본인이 15년간 외도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15년간 외도를 했다면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매우 악화된 채로 결국은 15년간 외도를 했던 그 상간남이 있어요. 그 상간남에게 15년 동안을 자기가 유린당했다, 이용당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질 않습니다. 왜? 관계중독, 즉 인간관계를 파괴하면서 즐기는 그런 병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15년이 왔는지도 모르죠. 1년 1년 하루하루 가면서 그냥 반응해 주는 거에 관심이 주는 개념도 보다도 내가 반응해 주는 거에 나 자신도 모르게 계속 몰입되다 보니까 관계 중독인 채로 그냥 온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을 하면서 왔는지도 사실은 인식을 잘 못하거든요. 의례 당연히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생각하고 왔을 겁니다. 남편이 물론 당연히 15년간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뿐이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인 상태로 15년을 왔습니다. 자, 이때 남편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아마도 남편들은 처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아내 외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즉시 바로 그냥 공격하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뒤 안 보고 못 견디니까요, 너무. 그런데 아내 외도가 발견이 됐어. 이렇게 되면 아닐 거야 하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내한테 알리지 않고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어쨌든 아내 외도를 알게 된 남편에겐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이 돼서 하나하나 조사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뒷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상간남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항부터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정말 십몇 년 전부터 외도가 시작됐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거의 모든 자료들을 아마 남편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그냥 화가 나서 알게 되자마자 화내고 짜증내고 뭐하고 그러면 아내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외도 기간을 축소시킵니다. 외도 기간을 축소시킵니다. 축소시키면 남편은 그게 진심이길 바래요. 또 그런 형태가 벌어지는데 이미 굉장히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어느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5년간 외도를 했지만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매우 악화돼가고 자기 자신이 악화돼가고 있다는 걸 아내도 몰랐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남편이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외상 트라우마가 점점 커집니다. 본인이 막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가 이제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면서 이제 아내를 추궁을 하게 되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외도에 관련되는 내가 조사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내가 보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제서야 정신이 든 거예요. 15년 만에 이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맞아요. 잘못된 거 맞아요. 잘못된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집 가정이 지금 박살나게 생겼어요. 지금요.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거의 끝나 있는 상태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잘못됐으니까 정말 미안하다. 이건 절대 안 그러겠다. 아무리 애원하고 뭘 한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외상 트라우마가 일반적이지가 않죠. 벌써 15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에게는 외도 기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남자에게는 뭐가 중요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그 외도하는 동안 무엇을 했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엄청난 분노, 그러니까 무릎 꿇고 빌고 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분노를 감당을 못해. 이 외상 트라우마가 워낙 강력하게 커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 특히
15년 동안 외도를 하는 가운데서 이 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내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성과 연결이 딱 된 거 그렇게 되면은 남편 감당 못합니다. 그건 외상 트라우마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분노를 끝까지 진행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 상간남 다 알겠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작을 하면 이 외상 트라우마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간남을 폭행을 하거나 또는 폭언하고 상간남을 박살내고 뭐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최악이 돼버려서 상간남을 폭행을 했네. 그러니 아내가 막 이제 죽겠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도 15년 동안 만났던 남자인데 그런데 그 상간남은 이 폭행을 한 건 잘못한 거예요. 폭행을 한 거는 왜 그러냐면 폭력은 어떤 걸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간남을 폭행한 것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형사고발을 당하게 되고 소송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억울해져요. 본인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서 선택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상간남을 폭행한다고 해서 이게 분이 풀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상 트라우마는 더 커집니다. 하면 할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막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 이 아내가 더 힘들어해. 막 그러니까 화는 나는데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를 멈추기려고 노력을 하면서 멈추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내 인생이 날아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5년이 부정화돼 버린 거예요, 지금요. 결혼 생활 15년 자체가 완전 다 부정화돼 버리게 되니까 도대체 내가 이제 도대체 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아내한테도 분노는 안 해. 근데 그만 하자. 이제 그만 이혼이라는 말 자체보다도 그냥 아예 끝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사업을 정리한다. 왜? 돈 벌어 와야 무슨 소용이 있어? 너무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여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남자 외상 트라우마. 내가 그동안 돈 벌어다 준 게 결국은 그놈이랑 놀으려고 그놈이랑 관계하는 데다가 내가 돈 벌어준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막 몰고 가요, 글로요. 못 견뎌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사업이 됐던 주변이 됐던 주변 사람들 창피해서 어디가 말도 못하고 이게 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 볼 때 두렵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아내분이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건데 남편은 외상 트라우마로 자기 생각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누가 무엇을 조언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그 남편이 심각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남편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이거를 보낼 때는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무섭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해결하려고 들질 않아요. 어떻게 그리고 빨리 지금 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된 사람들은 상처가 발생이 됐을 때 또는 내가 힘들어졌을 때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하려고 들어요. 지금 이분은 지금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괜찮으면서 나도 좀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관계 중독이 그만큼 악화됐다는 얘기가 돼요. 보통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 힘들고 어려운 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피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년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에 관련된, 즉 나에 관련된 힘들고 고통스러운, 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냐? 관계 중독이 악화된 상태에서 최악의 위기가 오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져요. 그때가 유일하게 관계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관계 중독일 때 남편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는 자기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로 들어갈 때, 즉 완전히 파멸됐을 때, 또는 아내가 외도를 했다. 그래서 아내가 관계 중독에서 이건 내가 진짜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나를 회복시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완전히 다 끝장나서. 그리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엄청나게 강력한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면 치료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있는 이 아내에게는 지금 나 자신에게 치료 기회가 온 거예요. 15년 만에 온 거예요, 지금요. 치료 기회가. 그래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일단은 내 치료부터 즉시 시작해야 돼요. 즉시.
그래서 나를 치료를 즉시 시작해야 되고,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남편이 지금 외상 트라우마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내 치료를 시작하고, 치료 시작하면서 남편을 설득해야 돼요. 본인의 외상 트라우마 어떤 것도 다 갈 테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 내가 이제 15년 만에 이렇게 알았어. 지금 방금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던, 아니면은 제가 보내드렸던 이메일 답변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그 내용에 관련된 걸 그냥 내가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이렇게 답변이 왔다 해서 그 서두에는 써놨습니다. 꼭 남편이랑 같이 보시라고. 그것처럼 남편에게 설득을 해. 나를 시작을 해놓고 먼저.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야 됩니다. 남편 외상 트라우마 빨리 즉시 치료 시작하냐면 어디로 튈지 진짜 모릅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나를 치료를 시작을 하고 남편에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영상이 됐던, 아니면은 제가 이메일로 답변 드렸던 내용, 아마 대체적으로 이메일을 답변을 드릴 때 위에다가 씁니다. 부부가 꼭 같이 함께 보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답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함께 보시라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유는 나를 치료하는 건 당연하지만 상대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빨리 주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긴급성을 요하게 되면 제가 거기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심리가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악화되어 가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분 같은 경우도 즉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싹 다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무너지면 생사여탈권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즉 죽음이 왔다 갔다 거린다는 얘기. 잘못하면은 사건 사고가 막 생깁니다. 요즘 방송, TV,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건 사고, 치정물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이유가 외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는 걸 1번에다 두고, 두 번째는 내 남편을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이게 발생이 될지 모르다 보니까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설득을 해야 돼. 나를 시작해놓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 지금은 일단 살아야 돼요. 아내도 살아야 되고 또한 남편도 살아야 됩니다. 외도의 대가는 파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 얘기를 하더라도 누구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아직 파멸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정해진 수순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남편이, 아내는 지금 이것저것 어떤 것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나갈 수도 없어요. 지금요. 그러면 더 끝장납니다. 너무 오랜 기간을 악화된 채 왔기 때문에, 그 상간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5년을 나를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 발생됐는지부터.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살아나야 돼요. 나를 살려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나를 시작하고, 그리고 남편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남편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설득을 하려면 내가 시작을 하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영상도 있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상도 있고, 제가 답변도 보내드렸지만 답변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그거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서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시작해놓고 설득하셔야 돼요.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그거 외에는 그냥 처분에 기다리는 길밖에 없어요. 결국은 무너져가게 되는 거고, 결국은 둘이 못 삽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왜? 외상 트라우마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관련되어 있는 어떤 거를 하더라도 남편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스스로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파멸이 됩니다. 그 파멸되는 날 자기 인생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파멸은 거기까지 가야지 파멸이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던 사람도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괜찮아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궁극은 파멸로 갑니다. 파멸로. 외상 트라우마는 그 강도가 관계 중독보다 수십에서 수천 배 강력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안 살아봤기 때문에 에이 절대 안 그럴 거야. 절대 그렇게 됩니다. 이 점을 꼭 감안을 하셔야 되고, 외도는 무조건 파멸로 갑니다. 그러면은 파멸로 가지 않으려면 행복으로 전환시켜놔야 돼. 일단 나부터 전환시켜놔야 내 아이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나를 전환시켜놔야 돼. 일단은. 그 다음에 외도를 한 배우자가 됐던, 고통을 겪고 있는 배우자가 됐던 배우자에게 마찬가지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돼. 기회를. 근데 전환 안 한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최소한 나와 내 아이들은 최악으로 파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회복을 하지, 행복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무조건 파괴되는 쪽으로 갑니다. 무조건. 이게 외도입니다. 그래서 외도는 함부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위기에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닥쳐있는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들었다는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돌아와야 됩니다. 나 자신을. 그래서 회복을 하는 게 제1우선이라는 거, 그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 외도 발생되고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들 스트레스 못 견뎌가지고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고통을 못 넘겨서 사건 사고 생기는 거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죠. 거기에 아이들 피해도 엄청나게 많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거 미쳤나봐 라고 얘기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생겼어요. 지금요. 이게 수순이에요. 지금 수순. 이게 지금 나에게는 발생 안 된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냥요. 못 견딘다니까.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 아파야 되는데 편안하다? 그러다가 아프면 다 폭발해버리게 되면 그땐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잃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관계 중독은 스트레스 또는 상처가 발생이 되면 히스테리, 분노조절장애, 이 관련되는 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성을 잃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기는 하는데 생각을 못해요. 눈이 돌아가가지고. 정신을 잃었다니 그건 정신병적 증세거든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획 갑니다. 그거 그 다음에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지금 안 생겼다고 나중에 안 생길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외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감안을 하시고, 우리가 수많은 사건 사고에 관련되는 뉴스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부부 관련되는 거, 또 애인 관련돼서 해서 사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외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관계 중독, 외상 트라우마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외도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오히려 왜 더 악화시키세요? 그래 봐야 또 사건 사고에 휘말릴 뿐이에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거 정해진 수순이 여러분들 아이들도 있잖아요. 왜 아이들을 왜 잃으시려고 그러세요?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부탁이니까. 아무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